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주역, 소프라노 에린 파커. 전 세계를 울리던 그 목소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전혀 뜻밖의 곳에서 그녀는 다시 모습을 드러냈죠. 정말 놀라운 그 사연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의 무대 뒤. 제 삶의 마지막 지휘를 마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30년간 오페라 소프라노 가수로 무대에 섰던 저에게 음악은 숨쉬는 공기와 같았죠. 하지만 남편 마크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 웅장한 아리아마저 제 귀에는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렸어요. 6번째 장례식 화환이 시들어가던 날 밤, 저는 와인 한 병을 비우며 우리의 추억이 담긴 상자를 열었습니다. 사진첩 속에서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20년 전 전주 한옥마을에서 마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우리는 행복했어요. 마크는 기와 지붕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죠. 갑자기 마크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에린, 언젠가 꼭 다시 가자. 그곳에서 우리 또 다른 삶을 살아보는 거야. 그 순간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도시의 소음이 빗소리에 묻혀가는 것처럼 제 마음의 혼란도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사진 한 장을 들고 창가에 섰어요. 맨해튼의 빌딩 숲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곳에서 나는 죽어가고 있어. 도시의 화려함도 오페라의 아름다움도 더 이상 나를 살릴 수 없어. 새벽녘 저는 아무도 모르게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한국행이었어요. 질문할 겨를도 없이 모든 일정을 정리했죠.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60살의 미국인 솔로가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한국으로 떠난다니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16시간의 비행 끝에 저는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크와 했던 약속을 지키러 온 거죠. 민박집 주인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외국인 관광객은 많이 보셨을 텐데 왜일까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제 눈에 혼이 없었대요.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 같다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시체 같았으니까요. 셋째 날 할머니는 제게 손수 쓴 쪽지를 건네셨습니다. 주소가 적힌 종이와 함께요. 이곳에 가보세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그곳에서 치유받는다고 해요.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어차피 돌아갈 곳도 계획도 없었기에 그 주소를 따라갔어요.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곡성의 고달면이란 마을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감싼 것은 도시에선 느낄 수 없던 고요함이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들판 너머로 산이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고 있었죠. 민박집으로 안내받으며 생각했어요. 한 달만 머물다 가자. 그래도 마크와의 약속은 지켰으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열게 될 줄은요. 고달면의 첫날은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30년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화려한 무대와 맨해튼의 번화가에 익숙했던 제게 이곳의 적막함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도시의 소음이 그리워질 정도였죠. 낮에는 농과 밭에서 일하는 어르신들, 가끔 꽃 끼어오는 닭소리, 드물게 지나가는 트랙터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어요.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에린, 당신은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 거야? 뉴욕으로 돌아가. 적어도 그곳엔 익숙한 것들이 있잖아. 고달면은 낮에는 조용했어요. 농과 밭에서 일하는 어르신들, 가끔 지나가는 트랙터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죠. 하지만 저녁이 되면 달라졌습니다. 제가 묵던 한옥 민박 옆집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 처음엔 그저 신기했어요. 오페라와는 전혀 다른 애절하면서도 구성진 그 노래에 묘하게 끌렸습니다. 셋째 날 밤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를.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역시나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하게. 보랏빛 엽서라는 곡이었어요. 알 수 없는 가사였지만 그 선율에 담긴 그리움과 아픔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눈을 감자 갑자기 마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푸치니의 아리아를 수백 번 들었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이 낯선 노래가 어떻게 제 영혼을 흔들 수 있는 걸까요? 저도 모르게 창문을 활짝 열고 그 소리에 온몸을 맡겼습니다. 어딘가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옆집 마당에 나이 지긋한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박정남 이장님이셨습니다. 이장님은 저를 보고 손짓하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노래 좋아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남 이장님은 수줍게 웃으시며 이 노래 슬프지만 사람 살리는 노래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정남 이장님이 민박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은 예전에 미군 통역병으로 일했다며 영어로 인사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20년 전 한국 여행을 준비하며 배웠던 기초 한국어가 도움이 됐죠.
이장님은 깜짝 놀라시며 웃으셨습니다. 어제 들었던 노래가 뭐냐고 물었더니 트로트라고 알려주셨어요. 이장님은 제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음악이라며 한번 배워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가 뭐라고 한국 노래를 부르나 싶었죠. 하지만 정남 이장님의 진심 어린 권유와 그 노래에 담긴 감정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정남 이장님 땡마당에서 보랏빛 엽서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발음이 어려워 자꾸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장님은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셨죠.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퍼졌나 봅니다. 어느 오후 민박집 마당에 마을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꽃무늬 몸빼 바지를 입은 칠순의 할머니들부터 80이 넘은 지팡이 짚은 할머니까지. 그분들은 평상에 둘러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한 할머니는 조그만 보따리에서 감주까지 꺼내오셨어요. 외국 색시가 우리 노래한다고 해서 어디 한번 들어보러 왔다. 허리 굽은 김순자 할머니의 솔직한 말씀에 다들 키득거리셨습니다. 정남 이장님이 저를 소개했어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온 선생님이시니 귀한 분 보러 오신 거요. 제 마음은 쿵쾅거렸습니다. 뉴욕의 화려한 오페라 하우스에서도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어요. 그들의 기대 어린 눈빛이 무대의 수천 관객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보랏빛 엽서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첫 소절부터 실수가 이어졌죠. 발음은 어색했고 긴장한 탓에 가사가 가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가장 연세 많으신 박말순 할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발음은 이상하지만 마음은 한국 사람이네. 그 말에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박수가 터져나왔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음이 한국 사람이라니요. 제가 뭘 안다고. 그런데 할머니들의 눈빛에서 읽힌 것은 조롱이 아닌 진심 어린 환대였습니다. 마치 오랜 이웃을 대하듯 자연스러운 따뜻함이었어요. 정남 이장님이 조용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노래에 자신의 삶을 담아요.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우리의 절박함, 이별, 그리움, 희망. 온갖 정서를 담은 그릇이죠. 에린 선생님이 부르는 노래에서 우리는 선생님의 상실감도 느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깨를 으쓱이고 계시던 최옥순 할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그래, 외국인인데도 눈에서 슬픔이 보이더라고. 노래할 때 돌아가신 영감님 생각하는 내 마음이랑 똑같았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슬픔을 알아봐 주셨다는 사실이 마크의 부재로 생긴 구멍을 잠시나마 메워주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정남 이장님은 여느 때와 같이 차를 마시러 오셨다가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에린 선생님, 우리 마을 회관에서 트로트 교실을 열면 어떨까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차를 뿜을 뻔했어요. 제가요? 트로트를 가르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아직 이 노래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는 외국인인데요. 정남 이장님은 제 당혹감을 눈치채셨는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은 음악의 기술을 알고 계시고 저는 이 노래의 마음을 알고 있죠. 우리가 함께하면 더 특별한 것이 탄생할 거예요. 그의 눈에서 빛나는 확신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밤마다 마크와 대화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건 미친 짓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마크가 늘 말했던 것처럼 인생은 모험이니까요. 트로트 교실 첫날, 마을 회관은 북적였어요. 7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한 어르신들이 오셨고 심지어 이웃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셨습니다. 회관 벽에는 누군가가 정성스레 에린 선생님의 트로트 교실이라고 써붙여 놓았어요. 긴장으로 목이 메었지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린입니다. 함께 노래해요. 어르신들은 호기심과 기대가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제가 시범을 보이겠다며 보랏빛 엽서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오페라식 발성이 튀어나왔어요. 강렬한 비브라토와 함께 보랏빛 엽서에 하고 부르자 회관이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배를 잡고 웃으시다가 아이고 배야 하며 주저앉으셨고 다른 할머니는 우리 옛날 라디오 속 성악가처럼 부르네 하고 외치셨어요. 정남 이장님도 참지 못하고 웃으시다가 진정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린 선생님, 트로트는 가슴으로 부르는 거예요. 오페라처럼 화려하게가 아니라 마치 친구에게 속삭이듯 때로는 한숨 쉬듯 불러야 해요. 창피함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기교를 벗어던지고 그저 마크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제 가슴속 이야기를 들려주듯 불렀어요. 보랏빛 엽서에. 노래가 끝났을 때 회관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김영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10년 전 아내를 잃으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됐소. 아까는 노래였지만 지금은 마음이었소. 그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셨고 또 다른 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첫 수업은 엉망이었지만 마지막에 다들 다음 주에 꼭 올게요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모두 돌아가신 후 정남 이장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참 잘하셨어요. 첫 발을 내딛는 건 언제나 가장 어려운 법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제가 뭐라고 트로트를 가르치겠다고. 이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선생님은 노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오늘 어르신들의 표정 보셨나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어요. 그날 밤 민박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봤습니다. 마크가 떠난 뒤 매일 밤 느꼈던 고독감이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마크가 없는 세상에서도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마크, 당신이 보고 있나요? 저 여기서 무언가를 찾은 것 같아요. 당신이 없는 삶에서도 의미를.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창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누군가 흥얼거리는 트로트 가락이 밤 공기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제 목소리를 맞추어 작게 노래했어요. 이제 두려움 없이 새로운 내일을 향해. 두 번째 수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마을회관에 도착했을 때 어르신들은 평소와 달리 반원 형태로 의자를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한가운데 빈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정남 이장님이 저를 그 자리로 안내하셨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듣는 날입니다. 75살 박명자 할머니가 첫 번째로 일어나셨어요. 왼쪽 귀에 보청기를 조정하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부르겠어요. 우리 영감님이 좋아하던 노랜데 작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할머니의 노래가 시작되자 회관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한 소절 한 소절마다 할머니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음색에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서툴게 맞춰보는 한국말로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감정만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노래 마지막 소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옆자리 할머니들이 일어나 함께 마지막 소절을 불러드렸습니다.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마치 오랜 합창단처럼 완벽한 화음으로요. 박명자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음은 84시신 김영철 할아버지였습니다. 언제나 말이 없으시던 분이었어요. 정남 이장님이 귀옛말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30년 전 군대 간 아들을 잃으셨어요. 그 후로 거의 말씀을 안 하시지요. 김영철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구부정한 등과 달리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또렷했습니다. 이등병의 편지를 부르겠소. 내 아들이 군대 가던 날 역 플랫폼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노래요. 할아버지의 노래가 시작되자 회관 공기가 변했어요. 어르신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몇몇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노래 가사에 한 젊은이의 애잔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소절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장님이 말없이 일어나 할아버지 옆에 서서 함께 불렀어요. 노래가 끝나고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김영철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내셨어요. 아들이 훈련소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업은 계속되었어요.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거나 아픈 순간과 연결된 노래를 들려주셨습니다. 장구묵을 닮은 산길을 오르며 불렀던 트로트, 첫사랑에게 고백할 때 틀었던 노래, 자식을 키우며 힘들 때 위로받았던 가락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삶 그 자체였어요.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이 간직된 소중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래로 말할 수 없는 감정을 표현하고 감출 수 없는 상처를 드러내고 나눌 수 없는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정남 이장님이 물으셨어요. 에린 선생님도 한 곡 불러주실래요?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불렀던 푸치니의 아리아 대신 마크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함께 들었던 예스터데이를 불렀습니다. 온전히 마음만 담아서요. 노래가 끝나자 회관에는 정막이 흘렀어요. 그때 김영철 할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손에는 그 낡은 편지를 들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제 손 위에 그 편지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에린 선생, 이 노래가 사람을 살려요. 내가 아들 잃고 죽고 싶었을 때 이 노래만이 내 숨통을 틔워줬소. 선생님도 알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세상의 절반을 잃는 것과 같다는 걸.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마크를 잃은 후 처음으로
낯선 타국에서 만난 이 노인과 저는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달랐지만 상실의 고통은 똑같았어요.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제 눈으로 무언가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픔을 이겨내는 방법, 살아남는 법, 그리고 다시 노래하는 이유. 마크를 잃은 슬픔에 갇혀있던 저에게 그 순간은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서는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김영철 할아버지의 낡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걸었습니다. 빗방울 사이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노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크 없이도 이 노래들이 저를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트로트 교실은 어느새 마을의 심장이 되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회관은 웃음소리와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엔 발음도 제대로 못하던 제가 이제는 한국 트로트 특유의 꺾기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덕분에 어르신들은 제게 새로운 별명을 지어주셨죠. 트로트 여왕 예린. 마음은 고향 사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교실은 음악을 넘어 삶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매주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오셨고 이명순 할머니는 들에서 딴 봄나물로 만든 나물무침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수업 후에는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저는 그들에게 뉴욕의 이야기를, 그들은 저에게 곡성의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트로트는 제게 새로운 언어가 되었어요. 노래 한 소절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의 깊이, 웃음 속에 숨겨진 눈물까지. 어르신들은 제게 음표와 가사 너머의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을에서 지내며 배운 단어들보다 트로트를 통해 느낀 감정들이 더 깊게 저를 한국에 연결시켰어요. 정남 이장님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늘 곁에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장님의 지팡이는 지휘봉이 되었고 그의 웃음주름은 제가 잘했을 때 더 깊어졌어요. 때로는 노래 한 소절을 두고 1시간씩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주시며 이장님은 자신의 인생을 조금씩 열어 보여주셨어요. 어느 날 저녁 이장님은 보랏빛 엽서의 가사 중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아픔인가 부분을 가르치다 문득 말을 멈추셨습니다. 이 구절을 들을 때마다 젊은 시절 가슴 아팠던 이별이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6.25 전쟁 중에 만난 미군 간호사와의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장님이 젊은 시절 쓴 영어시를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 쓴 서툰 영어시였습니다. 그 순간 이장님이 왜 미군 통역병을 자원했는지, 왜 영어를 그토록 완벽하게 구사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봄비가 연초록 새싹을 깨우던 어느 날, 정남 이장님이 평소와 다른 설렘이 가득한 표정으로 민박집을 찾아오셨어요. 이장님의 손에는 화려한 포스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곡성군 트로트 경연대회 홍보물이었어요. 이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에린 선생님, 대회에 선생님을 추천했어요. 우리 마을을 대표해서 나가주셨으면 해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대회라니요? 제가 무대에 서서 트로트를 부른다고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장님. 저는 아직 발음도 제대로 못하고 한국말도 서툴러요. 게다가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이장님은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에린 선생님, 경연대회는 기교를 뽐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진심을 나누는 자리죠. 선생님만큼 트로트에 진심을 담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선생님을 응원하고 있어요. 다음 날 트로트 교실에 가자 어르신들이 모두 에린 선생님 화이팅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직접 쓰셨다는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박명자 할머니는 손녀에게 부탁해 만든 응원 리본을 건네주셨고 김영철 할아버지는 평생 간직해온 행운의 부적을 주머니에서 꺼내 저에게 내밀었어요.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분들의 진심 어린 응원 앞에서 제 두려움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마크의 사진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마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늘 모험을 즐기던 사람이었어요. 내일이면 사라질 수도 있으니 오늘 춤추고 노래하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남 이장님을 찾아가 수락의 뜻을 전했어요. 이장님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대회 준비를 시작하자고 하셨어요. 어떤 노래를 부를지 고민하던 중 제 귓가에 멜로디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모르 파티.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가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장님의 번역을 들으며 제 마음이 울렸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자는 그 가사가 마크와의 이별을 겪은 제 심정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저는 확신했어요. 이 노래여야 한다고. 정남 이장님은 특별 레슨을 약속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일과가 끝난 후 이장님 댁 마당에서 연습이 시작되었어요. 이장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셨습니다.
발음 하나하나를 천천히 가르쳐 주셨고 가사의 깊은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시간이 갈수록 노래는 제 영혼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연습 도중 제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어요. 마크에 대한 그리움, 뉴욕의 빈 아파트, 그리고 결코 돌아오지 않을 과거에 대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장님은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아요, 에린 선생님. 그 감정 그대로 노래에 담으세요. 트로트는 눈물로 부르는 노래니까요. 특별 레슨은 단순한 노래 연습을 넘어섰어요. 이장님은 저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셨고 저는 이장님에게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마크와의 첫 만남,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의 추억, 그리고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까지. 이야기하는 동안 느꼈던 아픔이 노래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마을 주민들도 대회 준비에 동참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집 앞을 지나가며 연습하는 제 모습을 지켜봤고 또 누군가는 목이 쉬었을 때 꿀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한 할머니는 대회 날 입을 한복을 손수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공동체의 일원이 된 느낌이 들었어요. 대회 이틀 전 정남 이장님은 제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이장님이 젊은 시절 자신의 첫사랑을 위해 녹음했던 노래였습니다. 이걸 듣고 용기를 내세요. 노래는 때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민박집에서 테이프를 들으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두려워하지 않기로.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이 마을 사람들을, 그리고 제 곁을 지켜주는 정남 이장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마크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회 전날 마을 할머니들이 모여 저를 위한 한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보라색 치마와 하얀 저고리였어요. 할머니들은 제 머리도 예쁘게 틀어주셨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정남 이장님은 멋지다며 엄지를 치켜세우셨죠. 대회 당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 이름이 불리고 무대에 올랐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객석에서 응원하는 마을 어르신들과 정남 이장님을 보니 용기가 생겼어요. 음악이 흐르고 저는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마크와의 추억, 그리고 이 마을에서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제 감정을 온전히 노래에 담았죠. 노래가 끝나고 고개를 들었을 때 객석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어르신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고 심지어 눈물을 훔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상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제게 더 큰 상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인정과 사랑이었죠. 민박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남 이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에린 선생님, 오늘 정말 신나고 멋졌어요. 선생님 노래에 우리 마음이 다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크가 꿈에 나와 웃고 있었어요. 그는 내가 새 삶을 찾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무대 영상이 누군가의 휴대폰으로 찍혀 인터넷에 올라간 겁니다. 한국 시골 외국인 선생님의 감동 무대라는 제목으로요. 댓글은 감동적이었어요. 발음은 어색해도 마음이 전해진다. 트로트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았다 등의 반응이었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퍼져 뉴스에도 소개되었어요. 마을은 갑자기 관광객들로 붐비기 시작했죠. 모두 제 트로트 교실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셨어요. 특히 정남 이장님은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의 트로트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를 전국적인 트로트 가수로 데뷔시키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획사 대표는 진지했습니다. 문화적 교류와 트로트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서울로 가서 전국적인 무대에 설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과 어르신들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정남 이장님에게 상담드렸더니 이장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에린 선생님, 무엇이 선생님을 행복하게 하나요?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무대와 인기보다 이 마을에서 함께 노래하며 느꼈던 따뜻함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남 이장님과 어르신들이 제게 준 정이 모든 성공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기획사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대신 곡성에 남아 트로트 교실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셨고 정남 이장님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이장님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린 선생님이 여기서 부른 트로트가 세상에서 제일 감동이었어요. 그 후 우리의 트로트 교실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관광객들이 수업을 참관하러 오고 외국인들도 트로트를 배우러 찾아왔어요.
저는 정남 이장님과 함께 교실을 확장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수업도 개설했어요.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배웠고 어르신들과 함께 부르는 트로트 합창은 마을의 새로운 자랑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마을 축제에서 특별한 무대가 마련되었어요. 어르신들과 아이들 그리고 제가 함께 고맙소를 불렀습니다.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함께 노래했어요. 저는 무대에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달이구나. 지금 저는 곡성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여전히 트로트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정남 이장님은 제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마크가 그립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조차 트로트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곡성의 트로트 교실을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트로트는 한국인의 삶과 정서예요. 그 안에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저를 살린 것처럼요. 매일 아침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느껴요.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만난 트로트와 고달면 사람들. 그들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마을 회관에서는 트로트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소리는 산을 넘어 멀리 퍼져나갑니다. 마치 사람의 마음처럼 국경도 언어도 넘어서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동천사였습니다.